생물은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뭐로 이루어져 있다?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뭐였어요? 두 글자? 네, 맞아요. 세포였었죠? 세포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세포. 그러니까 식물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동물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죠? 근데 식물과 동물의 차이점은 뭐냐면 식물과 동물의 차이점은 뭐냐면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있죠. 그걸 뭐라 했어? 빛이 있을 때 양분을 스스로 합성해. 그래서 무슨 합성이랬어? 광합성. 맞아요. 광합성. 그 광합성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세포 소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그치? 그 세포 소기관의 이름이 뭐였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의 이름. 어떻게 생겼냐면 그림이 이렇게 동전이 쌓여진 것처럼 생겼어. 그래서 햇빛이 많은 곳에 가서 이 동전처럼 생긴 얘네들이 막 이렇게 안테나처럼 녹색을 보이는 안테나가 있어서 이 녹색을 보이는 안테나들이 열심히 빛을 흡수해줘. 그래서 양분 합성을 해. 이게 뭐야? 맞아요. 엽록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 엽록체. 식물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만 엽록체가 있으니까 광합성을 스스로 해서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엽록체. 맞죠? 오케이. 자, 근데 동물은 저 엽록체라는 세포 소기관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양분 합성이 안 되는 거고요. 동물은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동물은 식물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 식물은 스스로 양분 합성하니까 땡땡 영양생물이라고 해. 그쵸? 근데 동물은 그들을 먹고서 반드시 양분을 섭취받아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어. 그럼 동물은 뭐라 하겠어? 동물은 땡땡 영양생물, 식물은 땡땡 영양생물. 그치? 동물은 종속되어 있어. 여기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는 건데 식물은 스스로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식물을 뭐라고 해? 독립. 그렇지. 독립영양생물이야. 오케이. 아주 잘하고 있어. 자, 근데 그래서 식물만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 엽록체죠. 광합성을 하게끔 하는 거에 필요한 기관. 근데 이제 또 둘 다 공통적으로, 둘의 공통점으로는 뭐가 있냐? 자, 그럼 양분을 얘네가 이렇게 스스로 만들었다 해. 그지? 근데 그렇게 만들어졌던 양분들이 비율을 하자면 뭐야? 달러야, 달러.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달러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달러 그대로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근다고 해서 에이씨 이런 종이 쪼가리 나한테 의미 없어 하고서 찢어서 버려? 에이 바보지. 그지? 달러가 지금 환율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그죠? 바꿔야죠. 은행 가서. 그지?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줘야죠. 그렇게 해주는 장치에 해당하는 세포 소기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핫도그에 케첩 발라놓은 것처럼. 오케이? 이렇게 생긴 아이의 세포 소기관 이름이 뭐게요? 무엇이었게요? 발전소나 또는 환전소, 발전소나 은행처럼 화폐를 바꿔주는 활동들, 화폐를 바꿔주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자, 마저 정리가 안 돼서 여러분 기억이 안 난가 봐. 자, 포도당이라고 하는 영양분이 있어.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세포가 식물세포든 동물세포든 직접 그대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화폐를 세포에서 쓸 수 있는 형태의 화폐로 바꿔줘야 해. 이게 산소야. 반드시 산소가 들어가줘야지만 그 많은 화폐가 바뀌어. 그러니까 세포에서 쓸 수 있는 우리나라 또 뭐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만원권, 5만원권처럼 바뀌어져서 이걸 이제 각각 돈을 지불하면서 쓰는 거야.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돈을 벌어오시면 한 달에 얼마 한 10만 원은 뭐 가족들의 뭐 어떤 그 통신비, 그다음에 뭐 몇백만 원은 뭐 이렇게 식비, 또 얼마는 뭐 의복비, 얼마는 뭐 관리비 이렇게 돈을 이렇게로 막 분배해가지고 쓰시는 것처럼 이 포도당이라는 얘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줘서 생명활동을 영위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생명활동 에너지라고 표현해요. 오케이? 포도당이 가지는 달러를, 그죠? 자, 심사임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주는 거고, 이때 어쩔 수 없이 포도당이나 뭐 아미노산이나 이런 걸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중2가 되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 각각 이런 여러분이 먹었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하는 양분들이 주로 달러들이 되어서 그 달러를 바탕으로 생명활동 영위를 할 건데, 근데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가 물이랑 높이면 생기는 거지. 아무튼 누구는 얘는 그지? 저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새겨져 있는 저 세포 소기관에서 이런 일을 해준다고. 이 세포 소기관의 이름은 뭐다? 마이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 식물도 있고 동물도 둘 다 공통으로 다 갖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에서 마이토콘드리아. 예전에 미토콘드리아라고도 했어. 마이토콘드리아. 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에서 그죠? 뭐를? 달러를 다 바꿔줘. 그래서 달러를 바꿔줘서 세포에서 쓸 수 있는 형태의 화폐로 전환을 시켜주죠. 오케이? 근데 여기가 에너지 형태처럼으로 만들어지니까 얘의 기능을 따서 주로 비유를 하자면 너는 뭐 발전소, 오케이? 또는 뭐 환전소, 돈이 바뀌어지는 거니까로 기능을 하는 거죠. 오케이? 둘 다 있어요. 식물세포, 동물세포 둘 다. 오케이? 그러니까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되 광합성을 통해 달러로 만들어지는 거고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 항상 이런 일은 일어나져야만 하는 거고 동물은 그들 먹어 섭취해 그지? 고기 먹어 탄수화물 먹어 먹어서 섭취해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세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크기로 소화를 해가지고 세포 안에 들어가면 또 그들이 이렇게 달러의 형태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뀌어지도록 해줘야 하더라. 그때 산소가 필요하고 이런 일을 해주는 게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인데 동식물 세포 둘 다 있더라. 꼭 기억하셔야 돼. 오케이? 그러면 동물과 식물에서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마이토콘드리아까지는 설명했지만 또 둘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세포 소기가 뭐 있겠어? 두 세포에서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세포 소기가 아니야?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라고 하는 명령어를 자체적으로 그지? 자율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 명령어를 담아두는 곳 거기가 어디야? 한 글자 핵 맞아 핵이라고 하는 장소에 각각 고유한 자신만의 유전 물질을 담아두고 있어서 그 유전 물질로부터 야 이럴 땐 쟤 더 들어오라고 해, 쟤 더 나가라고 해 라고 하는 등등등의 그지? 명령어들을 통해 각각들을 왔다 갔다 기능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고유의 명령어들을 각각 담아두고 있는 장소들이 다 핵입니다. 공통으로 다 갖고 있겠죠. 그리고 또 어디도 있어. 동물이든 식물이든 뭐를 이렇게 제일 바깥에 어떤 물질이 들어오게끔 해주는 세포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 얘는 핵에 의한 명령에 의해 네, 이 물질 더 필요한 애들 더 많이 들어오게끔 이 문들을 더 많이 만들어라. 오케이? 또는 나는 지금 이 물질들이 만들어졌는데 필요 없으니까 얘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문을 만들어서 이런 문들을 만들어서 내보내라. 네. 이런 문들을 만들려고 하는 명령어를 다 핵이 갖고 있어. 오케이? 네. 그리고 그 문들들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세포의 안과 바깥으로 들어오는 물질들의 출입이 조절되겠지. 그래서 저 바깥 경계되는 건 세포막으로 물질의 출입이 조절되는 역할을 수행해줍니다. 출입이 조절됩니다. 세포막은 물질의 출입이 조절됩니다. 오케이? 거기에 추가로 누구는 식물세포는 얘가 좀 동그랗죠? 근데 조금 네모난 식물세포는 세포막 말고도 바깥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계가 있어요. 이렇게 세포벽. 근데 얘는 더 들어와 덜 들어와 조절해주는 역할은 없댔죠. 그냥 일단 필요하다 어쩌다 라고 하면 일단 다 전체적으로 싹 다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댔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세포벽은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주는 건 아니고 어떻더라? 물질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물질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들을 각각 수행하더라. 오케이?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포벽은 동물 세포에 있어요? 없어요. 동물은 없고 식물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은 식물들만 주로 가지고 있는 구조에 대한 설명. 그죠? 공통적으로 모든 세포가 다 뭘 해줘야 돼? 이 마이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어서 달러를 바꿔주는 활동을 해줘야 되고 공통적으로 각자 고유한 명령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뭐 하더라? 유전 물질들을 통해 생명 활동을 명의하면서 더 들어와 덜 들어와 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거기 지금 29쪽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쵸? 아래 보니까 뭐 발전기 누구 설명하는 거야? 발전기는 마이토콘드리아야. 오케이. 그 다음 중앙통제실은 누구 설명하는 거야? 핵이야 핵. 맞아? 그럼 출입문과 담자. 그죠? 출입문은 출입문으로 빵에 오류가 들어오고 만들어진 빵이 나가거나 하는 거 세포막과 뭐 세포 벽들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죠? 핵은 유전물질이 있고 자, 이런 담장과 비슷한 역할들을 각각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각각의 세포들이 각각 행해줘야 하는 역할에 알맞게끔 그 모습들이 좀 달라져 있는데, 여기까지가 세포 내부의 소기관에 대한 공부였었다면, 방금까지가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의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이었었다면, 근데 예고편으로 여러분이 중1 때 배웠던 이 세포 소기관의 기능에 플러스 알파가 된 부분들을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 좀 더 배웁니다. 딥하게. 오케이? 그래서 이 배웠던 내용들이 계속 연결고리가 되어서 조금 더 배울 거예요. 골통합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까먹지 말고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그걸 또 쓸 수 있도록 다듬어서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를 설명을 했었고, 지난번에. 거기에 이제 여러 기능들을 수행하는 각각의 세포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단세포 생물이야? 다세포 생물이야? 하은이, 단세포예요? 다세포예요? 저희요? 단세포. 단세포, 다세포의 차이가 뭘까? 다. 마늘다. 너 세포 하나로 되어 있어? 아니요. 아니지. 그래서 다세포야. 우리는 다세포 생물이야. 단세포가 아니라. 단세포는 아메바나 세균이나 얘네들. 아메바, 세균들 같은 경우들이 단세포 생물이고, 다세포 생물들은 마늘다. 그지? 많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개수의 세포들로. 그 많은 개수의 세포들이 각각 일정한 기능의 세포들이 모여서 고유한 나름의 조직들이 되고 기능들을 수행해. 그게 여러분 한 장 넘겨보니까 어디 있어요? 네, 생물의 구성 단계 31쪽을 볼 거예요. 그죠? 31쪽을 보니까 31쪽에 생물들은 여러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통적으로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일괄된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 조직을 만들어. 공통 구성 단계야. 공통 구성 단계를 보자면, 그죠?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조직은 각 일괄된 기능의 세포들이 모여서 일정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니까 조직이 되는데, 여러 조직이 모여 일정 기능을 수행하는 뭐가 됩니까? 맞아요. 기관이 됩니다. 공통 구성 단계의 기관. 그리고 여러 기관이 모여서 복잡한 개체가 되는데, 여기서 식물세포의 구성 단계와 동물세포 구성 단계의 차이가 있죠. 식물은 기관이 여러 개가 있지 않아. 그치? 식물이 가지고 있는 기관, 뭐뭐 있었어? 식물이 가지는 기관. 식물세포 안에 가지고 있는 기관은 크게 5개.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뿌리, 줄기, 잎, 꽃과 열매. 이렇게 있어요.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돼요? 뿌리, 줄기, 잎은 식물을 만들어내게끔 해주는, 자, 식물을 지지지탱할 수 있게끔 해주는 무슨 기관? 영양기관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꽃열매는, 얘네들이 잘 살아났어. 그러면 이제 자손을 번식시켜야 되지. 생식기관이야. 오케이?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그 기관들을 잘라서 관찰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안에 조직도 있고 세포도 있고, 그죠? 조직도 있고 세포도 있고 그러겠지. 거기에 식물만 가지는 구성 단계, 조직이 조금 더 분화돼서 조직계를 갖고 있어요. 식물만 있는 거야. 맞죠? 근데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이 분화돼서 기관계를 가지고 있죠. 소화기관계, 호흡기관계, 그죠? 배설기관계 같이.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조직부터 한번 명명을 해볼게요. 조직부터. 식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에는 딱 2종류 있었어. 뭐 있었어? 식물이 가지는 조직. 크게는 2개. 기억나나? 데파테크. 여기 있어. 여기 잘랐어. 먹어. 물 줘. 그럼 어때? 다시 자라난댔죠. 식물의 여기에 해당하는 무슨 조직이 있어서, 이게 무슨 조직이었어? 기억나? 세포를 계속 분열을 통해 막 만들어줘. 이게 무슨 조직이었어? 분열 조직. 그리고 이름은 성장점. 오케이? 성장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훼손만 되지 않으면, 그죠? 성장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훼손만 되지 않으면 계속 세포의 개수가 하나가 2개, 2개가 4개 막 계속 세포 수가 자라나서 우리는 계속된 대파를 먹을 수 있더라. 그래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은 크게 2개,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으로 나뉘어.
분열 조직과 연구 조직. 분열 조직이 계속 왕성하게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의 줄기 끝에 성장점이 있고, 그죠? 항성층도 있더라.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계속 세포 분열해서 만들어주는 얘네들이 각각의 미션을 부여받아 기능을 해주는 것들이 연구 조직들로서, 또 그들도 기능에 따라 뭐 기계 조직이나, 그죠? 물관 조직이나, 물과 무기 연분 이동되는, 그죠? 체관 조직이나, 기계 조직, 물관 조직, 체관 조직, 오케이? 그리고 또 뭐도 있더라? 유조직, 등등등, 입살 조직이나 유조직,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능을 수행합니다. 오케이? 그게 여러분 책에 어디 나와 있었냐? 식물 부분에서 33쪽, 33쪽 봐봐. 나 한번 다시 잡아주고 여러분 그 개념 확인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줄 거야. 그래서 보니까 분열 조직이랑 연구 조직 있잖아. 분열 조직은 성장점하고 형성층이 있대. 그래서 계속 세포 분열하는 거고,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에서 연구 조직에서 표피 조직과 물관 조직과 체관 조직이 있어요 라고 써져 있죠?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렇게 조직들이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조직이 조금 더 문꺼져서 조직계라고 하는 형태들로 존재한댔죠. 그죠? 조직계라고 하는 형태들로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 입단면을 딱 잘라봤어. 입 단면을 이렇게 딱 잘라봤다라고 하자. 입은 기관이니까 여기를 딱 자르면 이 안에 여러 세포, 그리고 조직계가 다 관찰되겠죠. 그래서 입 단면을 자른 그림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햇빛을 받는 윗부분, 윗면 표피, 햇빛을 받는 윗면 표피, 햇빛을 못 받는 아래쪽 표피, 그죠? 이렇게, 오케이? 있겠죠? 표피 세포들은 엽록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표피 세포들은 투명한가요? 안 투명한가요? 입 되게 녹색이지? 그럼 엽록체를 갖고 있겠네. 엽록체 때문에 엄청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땡! 표피 세포들은 모든 식물 세포가 엽록체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야. 표피 세포들은 엽록체가 없어. 다만 이 표피 아래쪽에 존재하는 얘네들이 엽록체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 얘는 투명해. 근데 겉으로 보기에 녹색으로 보이는 것뿐이야. 이 안에 있는 엽록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 덕분에. 표피 세포들은 엽록체를 안 갖고 있더라. 광합성을 안 하더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양파, 집에서 많이 보는 양파 어때요? 녹색이에요? 투명하죠? 양파가 이게 토양 속에 이렇게 있으면서 양파에 여기 있던 잎부분이 열심히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양분을 여기다 저장을 하던 거야. 흙 속에 있으면서. 얘 자체는 광합성을 하는 장치는 아니야.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안에 저장된 역할만 수행해 주는 거야. 되겠어, 민호씨? 오케이. 그래서 저장이 될 거고요. 이 표피 세포들은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름 이렇게 각각 기능을 수행하더라. 그지? 엽록체를 안 갖고 있고 나름 이렇게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표피 세포 너머에 안쪽에 해당한 얘네들이 엄청나게 뒤지게 되게 뭘 많이 갖고 있어. 빼곡하게 엽록체를 많이 갖고 있어. 엽록체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야. 광합성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얘네와 비슷한데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데 약간 뉘어서 존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뉘어서. 엽록체 많이 갖고 있고 뉘어 있어요. 뉘어 있습니다. 뉘어서 있어요. 얘네들이 있어요. 자, 지금 점점점 지금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건 얘네들은 핵이었고요. 검은색 점처럼 찍혀진 건 뭐라고요? 여기 사이에는 검은색 점처럼 찍혀진 건 엽록체라고요. 엽록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얘네는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겠죠. 위에는 얘네들은 입살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입살세포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오케이? 엽록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입살세포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여기를 무슨 조직이라고 할까? 무슨 조직이라고 했었을까? 빼곡하게 마치 아웃라인을 친 것처럼, 그죠? 아웃라인을 친 것처럼 되어 있네. 얘네들을 무슨 조직? 울타리 조직이라고 합니다. 돼요? 울타리 조직. 오케이. 자, 그리고 아래쪽은 자, 지금 엉성하게 막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얘네들 엉성하게 되어 있는 형태들을 우리가 한자식으로 스펀지 같다라고 해서 해면 조직이라고 해요. 해면 조직. 그러면 조직계는 뭐였어? 조직이 조금 더 분화돼서 같은 기능이 세트로 모여있는 게 조직계였잖아. 그치? 그래서 이 두 개의 조직을 묶어서 우리는 무슨 조직계라고 얘기를 할까요? 무슨 조직이라고? 식물에게 여기는 지금 엽록체를 엄청 많이 갖고 있잖아.
엽록체를 엄청 많이 갖고 있으니까 광합성을 엄청 많이 하겠네. 그치? 식물에게 광합성을 한다는 건 뭐야?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무슨 조직계라고 할까? 기본 조직계라고 해요.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을 합쳐서 기본 조직계라고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돼요? 기본 조직계. 되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입에 앞면 표피랑 뒷면 표피에 해당하는 얘네들이 모여지니까 표피세포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표피세포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뭐라고 한다? 표피 조직계라고 한다. 근데 표피세포들 중에서도 조금 특이하게 변형되어 있고 진화된 형태의 세포가 있어. 입 뒷면에 존재하는 세포들 중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오케이?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핵을 가지고 있고 엽록체를 가진 형태로 진화된 형태의 세포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구멍이 좀 열려가지고 여기 구멍이 있어. 이 구멍을 뭐라 했었어? 이 구멍을 여기 지금 핵이 있는데 표피세포야. 핵이 있는. 근데 일부의 표피세포들만 엽록체를 가진 형태로 진화가 됐어.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안쪽은 좀 두꺼워. 세포 벽이. 그래서 여기 구멍이 열려. 구멍이 틈이 벌어져서 이 구멍이 있어. 이 구멍을 통해 수증기가 나가는 거야. 여기 입세포에 돌아다니고 있었던 여기 물관을 통한 어떤 물들이 이동해 와서 물이 수증기 상태로 자꾸 내보내져. 이 구멍의 이름 뭐였어? 기체들이 드나다닐 수 있는 구멍이에요 라고 해서 기체들이 드나다닐 수 있는 구멍 기공이라고 합니다. 기체들이 드나다닐 수 있는 구멍 기공을 만들어주는 세포들이 있어요. 기공을 만들어주는 세포들. 그죠? 기공을 만들어주는 세포들. 걔네들이 무슨 세포라고 할까요? 공변세포라고 합니다. 공변세포. 오케이? 공변세포. 그래서 공변세포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아까까지는 가열차게 대답을 잘하더니 왜 갑자기 조용해졌어? 다 까먹었던 거야? 이 공변세포들도 표피세포 일종이야. 표피세포가 엽록체를 갖는 형태로 진화가 되어서 만들어진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뒷면에 존재하는 이런 공변세포와 뒷면에 있는 표피, 앞면에 있는 표피까지 다 합하면 표피 조직계라고. 돼요? 그래서 표피세포가 변형된 진화된 공변세포까지 더해져서 우리는 얘를 뭐라 하더라? 표피 조직계라고 합니다. 식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계는 왜냐면 우리가 동물은 쉽게 우리 몸에 있었던 거니까 연상이 가능해. 초등학교 때도 꽤 많이 만나봐서 수월하게 뭔가 접근할 수 있어. 동물들은. 근데 식물은 우리 몸에 없던 거잖아. 네, 그래서 처음 들어봐. 난해해. 그래서 자주 만나볼 거고 그래서 그것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 왜냐면 평가하기 딱 좋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식물들에 대한 구조를 잘 외우고 기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 이 두 개를 합하면 우리는 무슨 조직계라고 하냐면 기본 조직계라고 했고 앞에 표피와 뒷면 공변세포까지의 표피 조직을 합하면 표피 조직계. 지금 조직계 3개를 설명할 거야. 식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계 3개. 마지막 하나 남았네. 뭐 있을까? 어떤 조직계 있을까? 그때 보내줬던 영상 봤어, 민호야? 그럼 거기 안에서도 설명했었을 건데 무슨 조직계가 하나 남았을까? 혹시 우리 맞아요. 관다발 조직계. 식물이 어때요? 거의 물을 줄 때 이 식물의 입에다 빨대 꽂아놓고 야 너 물 마셔라 해서 이 입에다가 물을 주진 않잖아. 그지? 입에다 물을 이렇게 약간 촉촉하게 뿌려줬다라고 해도 그 이 표면에 있었던 물이 바로 이 안에 흡수되거나 그러진 않아. 입세포를 통해서 물이 흡수되는 게 아니라 어디? 토양에 흙을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물들이 이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뿌리에도 물관이 있고요. 뿌리에도 물관이 있고 그 다음에 줄기에도 물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고 잎도 이렇게 있어. 오케이? 잎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쪽에 물관이 있고 이 안쪽에 있는 물관 세포들이 모여있는 물관 조직을 통해 이 물 기둥이 어디까지 쭉 잎까지 이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광합성에 필요한 저 물을 그치? 지금 현재 얘는 지금 세포 호흡인 거고 광합성 과정은 뭐였어? 반대잖아. 광합성은 식물이 무엇을 재료?
이산화탄소나 물을 재료로 하여서 뭐가 있을 때, 빛에너지가 있을 때 스스로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만들어내는 거였잖아.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합성하는 거. 그치? 그래서 이 물을 항상 어디서 공급받는다? 여기 이 물에서, 토양 속에서. 그래서 이 물관이 저기 줄기 단면을 보자면 되게 깊숙이 있어. 깊숙이 이렇게 있어. 깊숙이. 오케이? 여기 깊숙이 있고, 그죠? 맞죠? 깊숙이에 이렇게 존재하며 얘를 이렇게 단면을 딱 잘라. 오케이? 단면을 딱 자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잎에도 이렇게 물관도 있고 유기양분 이동되는 체관도 아래쪽에 이렇게 있어서 체관은 바깥쪽에 있어요. 물관보다. 기억하셔야 돼. 물관부가 깊숙이 있고 깊숙이. 네, 체관부는 유기양분 이동되는 통로인데 포도당 같은 양분들이 이동되는 나중에 중2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 유기양분의 이동 통로. 그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바깥쪽에 있더라. 네, 단면을 딱 잘라. 오케이? 자르게 되면 이 자른 단면의 모습이 물관세포는 죽은 세포들로 되어 있어서 크기가 이렇게 좀 큽니다. 크기가 크고요. 오케이? 그다음 체관세포는 살아있는 세포 인제막 만들어진 거라 촘촘하게 작게 있어요. 이것이 마치 다발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다발로 모여있는 이런 몸통형의 모양을 우리는 무슨 조직계라고 하는 거야. 물관세포들 물관 조직 모여있고 체관 조직 모였으니까 관다발 조직계라고 하는 거지. 그지? 이게 잎 단면을 잘라서 봤을 때 이런 모양들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 위에가 물관세포, 물관 조직들이 모여있는 물관 조직, 아래가 체관 조직. 여기까지가 식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계에 대한 설명. 맞죠? 이런 조직계 여러 개가 모여서 각각의 뿌리, 줄기, 꽃열매라는 기관을 만들 거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식물이라는 개체를 만들겠죠. 동물은 간단해요. 동물은 세포가 모였어요. 그럼 동물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조직이 형성되겠지. 동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은 몇 개 있었어? 동물 세포 안에 동물을 구성하는 조직들에는 뭐가 있어? 이거 지울게.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외워둬야 돼. 그지? 이 기본 구조 외워둬야 돼. 우리 언젠가 생물도 단원평가 볼 거야. 그지? 그럼 세포 소기관,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생물 다양성의 정의, 그 다음에 생물의 분류, 그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보존까지 다 합해서 한번 단원평가를 볼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1번, 2번, 3번 3개의 조직계를 식물은 가지고 있더라. 주로 식물 부분에서 나온다면 어렵게 나올 거야. 여기를 많이 기억들을 못하니까. 오케이? 자, 근데 동물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해 볼 수 있어. 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자, 공통 구성되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야. 근데 동물에는 조직계가 있다 없다? 조직계가 없다, 동물에는. 대신 기관이 분화된 뭘 갖고 있다? 동물에는 기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죠? 오케이? 동물에는 조직계가 없어. 그럼 동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은 크게 4종류의 조직밖에 없어. 뭐뭐 있어? 동물의 몸에 있는 조직. 세포들, 근데 여러 세포들이 있는데 그 여러 세포들 중에 근육세포들이 모여서 몸에 이제 힘줄, 그죠? 수축과 이완을 담당할 수 있게끔 해주는 무슨 조직? 근육조직, 그지? 동물의 몸에 있는 조직들 정리해줄게. 근육조직 있었죠? 또 뭐도 있을까? 야, 빛이 이렇게 들어왔어. 아니면 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 빨리 뭐 저 공 잡아드려. 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하고 흘려보낼 수 있게끔 해주는 신경세포들로 모여있는 조직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무슨 조직이야, 그건? 맞아요, 신경조직. 그래서 뭐도 있고 근육조직도 있고 신경조직도 있고 또 뭐도 있을까? 동물의 몸에 있는 조직에 동물은 당연히 분열 조직은 없어요. 우리 뭐 예를 들어 손톱의 일부를 영양폐지에다 꽂았다고 해서 그 영양폐지에서 다시 온전한 개체로 만들어지진 않잖아. 그치? 근데 피부, 우리의 그 스킨, 피부나 겉을 감싸거나 이 내부의 점막을 감싸는 무슨 조직도 있겠어요. 피부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상피 조직이 있어요. 동물한테는 상피라는 단어를 쓰고 식물에게는 표피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겉이나 내부를 보호해주는 역할들, 근육조직과 신경조직과 상피 조직들이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또 뭐도 있을까? 동물의 몸에 가지고 있는 조직 중에 여러분 계속 뭔가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누가 해요? 여러분의 피, 그죠? 심장이 계속 수축과 이완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막 돌아 계속 반복해주는 역할들 하죠. 그거 우리는 자, 이 피, 혈액에 있는 뭐 적혈구나 백혈구나 혈소판 이라는 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이 나름
충족되게끔 해줘요. 적혈구나 백혈구나 혈소폰들이. 그래서 혈액세포들이 모이고 또 혈장이라고 하는 액체 성분들이 모여져 가지고 뭘 이루고 있어? 이 부분들은 우리 몸 사이사이를 지탱해주는 결합 조직의 역할을 수행해줘. 오케이? 그래서 크게 동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은 전액이야. 근육, 신경, 상피, 결합. 오케이? 그리고 우리 동물 몸에 여러 위나 소장, 그죠? 위, 소장, 그지? 대장, 항문, 또는 심장, 또는 뭐 동맥, 정맥, 그죠? 또는 폐, 그 다음 뭐 콩팥, 이 등등등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진 않아. 위와 소장, 대장, 항문은 같은 역할이라는 얘는 소화기관을 주로 담당하니까 소화의 세트 묶음이다라고 해서 소화기관계. 소화를 해주는 소화기관계 역할. 그래서 심장과 동맥, 심장에서 나가는 피는 동맥이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는 정맥이거든. 그래서 나가고 들어오는 혈관들과 심장이라는 펌프질을 해주는 얘네들이 모여서 순환, 기관계. 혈액이 계속 뺑뺑뺑 돌아서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받아오고 해야 되니까 순환, 기관계. 폐들 같은 경우는 호흡, 기관계. 그죠? 기체를 받아들일 수 있게. 콩팥은 배설, 기관계. 이렇게로 진행이 되겠죠.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개의 기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들 정도까지만 배울 거고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뭐 감각기관계, 눈기, 코, 입, 생식기관계들도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여튼 그래서 일단 아웃라인까지 일단 이렇게 잡아봤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여러분께 숙제는 내주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쉬어야 되니까 갔다 와서 한꺼번에 합시다. 갔다 와서 여기 안 풀려졌던 기본 확인 문제 할게요. 크게 생물의 구성 단계까지 다 한번 복습으로 잡아드려 봤어요. 근데 지난 시험 시간에 정리돼서 진행하지 않았던 일부분이 여러분 책 거기 있다 보니까 자 지금 어디 쪽이냐면 34, 35쪽 한번 봐볼게요. 34랑 35쪽 한번 가보자. 거기 어떻게 해서 이런 세포 소기관들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 각각 기능을 하는지를 관찰해 볼 수 있다. 관찰해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관찰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관찰하는지를 시험 문제에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좀 잡아드리고 할게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관찰하기. 자, 동물은 자 면봉을 통해서 구강에 있는 부분을 살살 긋다 보면 구강의 상피세포 일부분이 잘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거에 비해 또 안에서 또 스스로 좀 잘 만들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스스로 만들어지기도 할 거니까 면봉의 일부분을 긁어서 걔네들을 이제 현미경 표본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얇은 이렇게 유리판에다가 면봉으로 긁어낸 부분들을 살짝 도포해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래놓고 바로 관찰해서 현미경을 본다 하면 보이진 않아. 왜냐면 얘가 이제 얇게 펴져 있어야 햇빛이 투과되고 최대한 샘플이 얇아야지만 햇빛이 투과되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도포됐던 우리 안에 있는 구강 상피세포를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렇게 물이 흥건히 있겠지. 걔네들을 어떻게 커버 글라스와 같은 것들로 이렇게 약간 반대로 기울이다가 이렇게 서서히 압착하면서 덮어줘야 돼. 45도 각도로. 그렇지 않고 얘를 그냥 덮으라고 했으니까 물이고 여기 좀 더럽나 싶어서 그냥 탁 덮어버렸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물하고 공기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 핸드폰 보호필름에서 새로 보호필름 바꿨어. 그러려고 잘 끝에서부터 열심히 압착해가지고 공기방울이 없도록 밀어내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호필름을 딱 부착하잖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UV 공급방울이 생기면 얘를 막 벗겨내려고 안간힘을 다 쓰잖아요. 그런 기포라고 하는 공기방울들이 거기에 생겨 있어 버리면 그 기포가 얘가 어디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혹시 이 물체에 있는 건 아닌지 관찰할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최대한 기포가 발생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그치? 최대한 기포가 발생되는 걸 막아주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천천히 덮어준다. 오케이? 그리고 덮어놓고서 이제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 염색되는 염색약의 종류가 좀 달라.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전체적인 pH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식물세포는 주로
뭐로 염색하냐면 여러분 책에 지금 처음에 나와 있는 건 양파, 아니, 동물이니까 동물 세포는 주로 메틸렌 블루 용액. 거기다 동그라미 쳐봐. 자, 3번 거기에서 뭘 떨어뜨려서 확인해 보고 있어. 메틸렌 블루 용액을 떨어뜨려서 확인해 보고 있어. 그러면 주로 이제 동물이 가지고 있는 핵 부분과 그 나머지 경계 부분이 좀 푸르게 염색이 돼. 오케이? 근데 이제 식물은, 자, 식물은 주로 뭘 이용하냐? 양파의 표피 세포를 이용해. 양파 표피는 염록체 갖고 있댔어, 안 갖고 있댔어? 안 갖고 있댔지, 양파 표피는. 그래서 양파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을 이렇게 슬라이드 글라스로 좀 표피 세포를 딱 잘라가지고 얘네들을 어디다가 이제 여기다가 놔둬. 그죠? 마찬가지로 물 한 방울 떨어뜨리고 슬라이드 글라스를 천천히, 커버 글라스를 이렇게 천천히 기울여 덮어준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뭐로 염색을 시키냐면 식물의 pH가 동물의 pH와 달라. 그러니까 식물의 동물의 내부 상태가 산성이냐, 뭐 중성이냐, 또는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 보니까 색깔이 먹히는 정도가 약간 달라. 그래서 식물은 주로 염색할 때 거기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동그라미 쳐봐. 아세트 오르세, 그지? 아세트 오르세 또는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쓰기도 합니다. 아세트 오르세인 용액, 여기다 아래 또 추가로 적어줘. 아세트산 카민 용액, 용액들을 처리를 해줘요. 오케이? 그러게 되면 주로 식물의 핵이라고 하는 부분, 동그랗게 그리면 좀 여러분 헷갈릴 수 있죠? 식물은 질서정연하게 생겼으니까 식물의 핵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나머지 경계가 주로 붉게 염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붉게. 오케이? 얘는 푸르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올 수 있냐면, 그래서 염색됐던 모습들이 여러분 책 여기 하단부에, 여기 지금 책 하단부에 이렇게 있죠? 염색되던 모습들이. 식물세포는 되게 벽돌이 쌓여진 것처럼, 그죠? 질서정연하게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주로 빨갛게 세포 핵들이 염색된 거에 비해 동물은 약간 푸르게 염색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같은 주제 다른 탐구라고 해서 오른쪽 위에 35쪽 위를 봐봐. 하나 35쪽 윗부분 여기를 보면, 그죠? 같은 주제 다른 탐구라고 해서 관찰하게끔 하기 위해 양파의 표피세포를 사용한 게 아니라 검정말의 잎세포를 사용할 거래. 오케이? 그럼 검정말은 물속에 마치 수초처럼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활발하게 일어나게끔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든? 수초처럼. 그래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게끔 하는 부분이니까 어떤 세포소 기관이 되게 많이 있겠어. 광합성이 활발한 형태야. 광합성 세포소 기관 누구? 엽록체. 그래서 엽록체가 되게 이제 세포 하나하나의 엽록체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 얘네들도 딱 떼서 동일하게 현미경에다가 물 한번 떨어뜨리고 커버 글라스를 덮고 각각의 염색을 이용해서 관찰해보다 보면, 여러분 거기 책에 보시면 여기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알갱이 있죠? 그죠? 이런 모습들이 보여. 네모난 형태의 하나의 세포에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녹색 알갱이들, 엽록체들. 그죠? 그리고 핵을 만약 붉게 염색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핵만 이렇게 붉은색으로 염색이 돼서 핵과 세포 몇 테두리가 붉게 염색이 돼서 이렇게 관찰이 되겠지.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뭐가 많이 잘 나오냐면 모든 식물세포가 다 엽록체를 갖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끔 한정 문제로 이렇게 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양파 표피세포를 관찰해 봤더니 이 양파 표피세포 그림에다가 이 검정말의 잎세포 그림을 오버랩해. 맞냐고? 맞을까? 양파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양파 표피세포를 관찰한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 그림이 이해가 될 수는 없다. 왜? 양파 표피세포는 뭐가 없어서? 엽록체가 없어서.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광합성이 활발한 잎세포의 경우만 이 엽록체가 보이는 그림으로 있겠지. 얘는 엽록체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아래 해당하는 문제 있죠? 1번, 2번, 3번 지금 한번 완성해줘봐요. 자, 한번 봐볼게요. 일단 1번에 메틸렌 블루 용액으로 메틸렌 블루와 아제트 오르세인 용액에 염색되는 세포 소기가 물어봤습니다. 어딜까요? 핵. 그죠? 핵이랑 세포벽이나 이런 게 염색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세포벽이나 세포막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뚜렷하게 염색되는 부분은 핵이기 때문에 1번 핵이에요. 중앙통제실 1번 핵입니다. 그 다음 2번 상피세포랑 양파 표피세포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요. 2번은 동물세포. 그죠?
그다음 양파는 식물세포.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설명에서 모두 온 걸 보기 위해서 골라보면 기억니은 틱파스 2반 산피세포에는 세포벽이다. 맞나요? 아니죠. 동물세포인데 무슨 세포벽이 있어. 그럼 기억 들어간 거 다 제껴봐. 우리 수능이나 객관식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형태는 기니디 선택 무형 문제에서 명확히 아닌 건 다 제껴.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더라도 2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 고민해야 되겠지. 근데 2번은 니은이 공토로 다 들어가 있네. 그럼 디귿이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만 판가름하면 돼. 그래서 하나중학교 같은 경우는 너네가 하나중이잖아. 우리 지금 학원에 하나중도 되게 많이 있거든. 하나중은 시험 문제의 유형이 요 기억, 니은, 디귿 선택형에 3개의 지문이 있는 게 아니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까지 있어. 하나중의 시험 문제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정확히 하나하나들을 다 이해를 해야지만 문제를 선택할 수 있는 형태들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주변에 뭐 어디 신창중이나 아니면 뭐 수한중이나 신가중 얘네들 수준보다는 문제를 좀 고등학교 수준에 맞춘 형태 문제들 좀 많이 내. 근데 중1 때까지는 그렇게 막 베베 꼰다거나 엄청 힘들게 하다게 하는 편은 아니긴 해. 근데 중2부터는 제대로야. 중2부터 거의 고등학교에 나오는 수능 유형이랑 서술형과 연결될 수 있도록 나온 형태니까 너무 또 겁먹지 말고. 왜냐면 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학원 다니고, 그죠? 그리고 조금씩 더 잘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떤 부분이 개인적으로 내가 미진한지 서로 피드백하면서 쌓아 올라가면 돼. 아무튼 좀 쫄지 말아요. 미리 알려주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보기 선택형이 나오면 이렇게 제끼고 정확한 것만 판단하면 되더라. 그럼 디귿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면 되겠지. 그러면 2반 상피세포와 양파표피세포는 공통적으로 핵이다. 너무 쉽네. 니디가 답이네. 답 4번. 맞죠? 답 4번. 잘했어요. 자, 3번. 이거가 나와 있는 거가 혹시 초등학교 때 현미경에 대해서 다뤄서 배웠어요? 배웠으면 현미경에서 배웠으면 알겠네. 우리 지금 현미경의 그림을 그려보면 뭐 광학현미경에서 이렇게 회전판 있고, 여기 지금 대물렌즈 이렇게 있죠? 회전판이 돌아가면서 뭐 곱하기 10짜리, 뭐 곱하기 4짜리, 그 다음 뭐 곱하기 20배짜리, 곱하기 뭐 20배짜리면 얘가 좀 더 길어야지. 20배짜리 이렇게 곱하고 얘가 곱하기 10짜리면, 그지? 여기 접안 렌즈는 그대로 세팅이 된 상태에서 회전판을 점점 돌리면서 전체 배율을 높이면서 고배율로 보는 거죠.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배율을 높이면서 우리가 뭔가 물체를 확대해서 볼 건데, 그지? 4와 10짜리로 보게 되면, 자, 접안 렌즈가 곱하기 4만큼이고 대물 렌즈가 곱하기 얼마만큼? 10이야. 그럼 전체 비율이 얼마야? 40배로 보는 거죠? 이 두 개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배웠다니까. 그럼 여기서 10배와 대물 렌즈 40배로 봤다면 우리는 뭐와 얼마에 된 전체적으로 배율로 보는 거다? 400배. 그죠? 400배로 보는 거다.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식물세포로 관찰하기 위한 실험 과정의 여러 일부입니다. 검정만 하나를 떼서 받침 유리에다 넣고, 아세트산 카민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렸고, 오븐 덮개 유리를 지그시 압착시키면서 덮어서 거름 종이로 덮은 다음에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려서 여분의 용액을 제거를 했습니다. 자, 아세트산 카민용액 또 쓴댔죠. 아세트 오르세인도 쓰지만.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옳은 걸 보기서 골라봅시다. 기억 하나. 검정말이는 두텁고 단단할수록 좋다. 자, 두껍고 단단하면 빛이 투과가 잘 돼서 관찰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얇고 그저 부드러운 거 있어도 좋습니다. 기억 땡. 얇고 부드러운 거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 니은. 기억의 용액 대신에 아세트 오르세인 용액을 사용할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 식물은 아세트산 카민이나 아세트 오르세인을 사용하더라. 그 다음 니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상이 지나치게 밝아지 않는다. 니은은 뭔데? 거름 종이를 덮은 다음에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서 여분의 용액을 하게 되면, 그럼 얘가 너무 밝아질까?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건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현미경 배웠다면 밝다 어둡다 밝기잖아. 이거 누가 해주는 거야? 현미경에 붙어있는? 혹시 조리개 알아? 조리개? 현미경의 구조에서 여기 지금 접안 렌즈가 이렇게 있고, 광원 장치라고 해서 접안 렌즈 있고, 대물 렌즈가 회전판이 있고, 이렇게 있었어.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만든 그 샘플을 얹어. 오케이?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 밑에 판에 광원 장치가 있어. 얘를 버튼을 뭐 1단, 2단, 3단으로 이렇게 띡띡띡 올리면 여기서 빛이 이렇게 투과가 될 거고, 오케이? 그 투과됐던 빛이 최대한 이렇게 렌즈에서 굴절돼가지고 우리 눈으로 보는 거잖아. 우리
눈으로 보는 거거든. 오케이? 그럴 때 이 밑에 마치 조리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이쪽으로 얘는 광원장치는 그냥 빛을 주는 부분이고 이 조리개 구멍이 이렇게 크게 뚫려져 있는 거, 더 크게 뚫려져 있는 거, 더 크다고 아니면 더 적은 거.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영역의 사이즈를 조절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조리개를 줄이게 되면 들어오는 빛이 공간이 작으니까 들어오는 빛이 작을 거고 조리개를 키우게 되면 들어오는 빛이 많을 거고 그래서 조금 더 밝게 보일 거야. 그러니까 밝다 어둡다는 조리개를 이용한 장치인 거지 얘를 더 많이 압착해줬다 어쩌다라고 해서 어두워지거나 밝아지는 부분은 전혀 아니야. 그래서 디귿은 아니야. 그치? 디귿은 아니야. 그래서 니은 가증을 거쳐지 않으면 상이 지나치게 밝아지는 것과 관계가 없고 조리개와 관계가 있더라. 그치? 조리개. 자, 그렇다면 답은 몇 번이에요? 여기 4번에 2번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넘겨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넘겨서 다 설명을 한번 복습을 시켜드렸으니까 자, 38쪽부터 39쪽까지에 해당 부분 제가 10분 드릴게요. 10분 드려서 확인하고 문제 풀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머지 숙제 내용 것도 좀 확인하겠습니다. 10분 한번 드려볼게요. 10분. 이거 10분 안에 다 풀어요? 네.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이어서 확인 한번 해보죠. 자, 개념 확인 문제 38쪽부터 39쪽까지죠. 자, 1번에 생물의 생명활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과 보기서 모두 골라봅시다 했습니다. 자, 기억 맞나요? 맞죠? 동물은 먹이를 먹어서 님 맞나요? 식물은 광합성에서 맞죠? 디귿 맞나요? 맞죠? 네, 그래서 기니 디가 다 맞는 5번입니다. 자, 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됐습니다. 쭉 보니까 세포벽에 물질 출입은 안 하죠. 그냥 담장 역할이니까 걔는 어떤 형태를 유지하는 거지 물질 출입은 누가 한다? 세포막이 한다. 출입조준 세포막이 한다. 틀린 거 있으면 고쳐서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이렇게 고쳐놔. 세포벽이 아니라 세포막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모든 동물은 동일한 세포로 구성됐다. 아니죠. 기능이 다르면 모양이 다 다르죠. 그쵸? 근육세포하고 신경세포가 모양이 다른 것처럼 모든 생물은 여러 개 세포로 이루어졌다. 자, 모든 생물이 항상 다 다세포 생물인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세포 생물이지만 대장균, 아메바, 한 개 세포로 온전한 개체의 생명활동을 영위합니다. 따라서 단세포 생물도 있어요. 옆에다 적어줘. 단세포 생물도 있어요. 그래서 너 틀렸고요. 세포를 관찰할 때 염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염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어떤 아웃라인들은 보일 수 있어요. 그쵸? 그죠? 핵만 진하게 염색되어서 관찰하게끔 하는 거지 아웃라인은 보일 수 있어서 너 땡.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대부분의 세포는 매우 크기가 작지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세포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맨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달걀, 메추리알, 닭의 난자, 메추리의 난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볼 수 있는 세포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2번에 답 5번이고요. 자, 3번. A가 어디야? 핵. B가 어디야? 마이토콘드리아. 그죠? C가 어디야? 세포? 막. 맞아. 왜냐면 동물세포니까 제일 바깥에 세포막이 있겠지. 세포벽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옳지 않은 거다고 물어봤다. 자, 그럼 답이 몇 번이야? 3번이고. B는 세포막이다. 아니요. 세포막이 C인데요. 그쵸? 답 3번이고요. 4번 갈게요. 오른쪽 그림은 식물세포의 여러 구조다. 네, A부터 C가 세포벽, 세포질, 엽록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A가 있어요. A는 어딜까요? 내부 공간이죠. 세포질. 그죠? 세포질. B는 어딜까요? 녹색으로 보이네요. 뭐예요? 엽록체. 맞죠? C는 어딜까요? 세포벽이겠죠.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거 다 물어봤습니다. 자, A는 뭔데요? 세포질이죠. 세포질이 생명활동이 안 일어나나요?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 다 맞죠? 자, 5번. 식물에만 있는 세포 소기가 이거 너무 쉽다. 녹색으로 보이는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와 그 다음에 뭐 세포벽, 형태를 유지하는 세포벽. 자, 답 3번. 꼭 기억하셔야 돼. 5번 같은 경우는. 6번. 다음에 세포 소기관들이 있는데 세포막과 엽록체 핵이 있다. 이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데 기능을 연결해보자. 생명활동 조절한대. 핵 맞죠? 자, 빛을 이용한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엽록체 맞죠? 네. 자, 그 다음 나머지 기능이 뭐에 관련된 거 있어? 세포막이겠죠. 왜요? 이미 핵과 엽록체와 그 기능들을 다 설명했으니까. 그러면 기억 맞나요? 기억에는 핵 속에 유전물질이 있다. 맞네요. 핵에는 명령어를 갖고 있어서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라고 일을 하게 한댔죠. 니은 엽록체다. 맞다. 자,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는 게 세포막의 역할이니까 거기에 해당하겠네. 기니디가 다 맞는 5번이 되겠습니다. 굿잡.
자, 7번, 8번 갈게요. 오른쪽에 7번, 8번. 이번엔 상피세포로 관찰하기 위한 실험 과정이 1부인데요. 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 했는데 7번에 몇 번? 4번. 다해서 입안의 상피세포가 분리되더라. 다해서 입안의 상피세포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가 과정에서 분리돼서 떨어져 나와서, 그죠? 현미경을 관찰하기 위한 표본에 붙어 있을 거고, 메틸렌 블루를 떨어뜨려서 염색시켜 보는 거니까 4번이 틀린 거고요. 기억은 동물세포니까 무슨 용해? 메틸렌 블루 용해. 기억하십시다. 그 다음 9번에 검정말 잎을 이렇게 관찰할 거예요. 자, 가부터 라까지 학생이 이렇게 실험을 설계했는데 옳은 것을 기호로 골라봅시다 했어요. 누가 옳을까? 수직으로 빠르게 떨어뜨려야 돼, 덮개유리를? 아니야, 천천히 기울여서 액정, 보호필름 덮듯이. 그래서 가 틀렸고요. 아제트 우르스테인 용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동물세포에 없는 식물세포의 구조를 관찰할 수 없어. 아세성 카빈 용액도 돼. 그쵸? 오케이? 땡! 그 다음에 현미경을 관찰할 때 높은 배열에서 초점을, 아니야, 낮은 배열, 저배열에서 본 다음에 저배열을 봐야 이 상이 넓기 때문에 어디 부분인지 초점을 찾을 수 있어서 나가 맞고요. 나머지 가다라는 다 틀렸어요. 틀린 부분 잘 기억하시고요. 10번. 빵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공장의 각 부분에 비유할 수 있는 세포 구조를 옳게 짝지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공장의 각 부분에 비유할 수 있는 세포의 구조. 쭈루룩 봤을 때 누가 답일까? 네, 맞아요. 빵 생산 장소. 빵이 스스로 만들어지게끔 도와주는 엽록체겠죠? 답 3번입니다. 11번. 사람의 몸에 있는 세 가지 세포입니다. 자, 가는 신경세포, 나는 표피세포, 나는 상피세포겠죠? 그 다음에 다는 적혈구예요. 그러면 가부터 나, 다에 맞는 보기를 연결을 지어라 라고 하죠. 움푹 파인 원반 모양으로 산소만 하게끔 해주는 게 적혈구 다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다로 가고요. 맞아요? 누리망 선처럼 길게 뻗어있는 것으로 신호를 전달하는데 그는 신경세포들의 모임입니다. 가로 가고요. 벽돌처럼 촘촘히 박혀있어서 피부와 내장의 안쪽을 보호해주는 상피세포들의 모임, 상피조직, 나로 가야 되겠죠. 오케이, 기억 잘 하시고요. 자, 12번. 동물에는 없대요. 식물에는 있는 구성 단계래요. 무슨 개? 조직계. 동물에는 없고 식물에는 있대요. 조직계. 반대요. 동물에는 없고 식물에 보면 있는 거. 식물에 있는 게 조직계. 동물에는 없는 게 조직계가 없잖아. 동물에 있다라고 봤구나, 친구가. 그래서 답은 조직계예요. 여러 조직계들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동물에는 없는 걸 말한 거니까. 자, 예전에 제가 40에서부터 41쪽까지도 숙제 내줬었죠. 되어 있었나? 오케이? 그러면 답안지를 나한테 제출했나? 여러분이 갖고 있나? 여러분이 갖고 있을걸? 그지? 한번 40에서 41쪽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채점까지 매 가지고 오시는 게 숙제가 되고요. 그 다음 넘겨봐. 숙제를 안 내주려 했는데 미안하다. 우리가 어차피 단원평가를 봐야 되니까 공부한다 생각해서 42부터 43쪽까지 숙제 내줄게. 42부터 43. 그래도 명절인데 또 어르신들 계실 때 책 한 자리 꺼내서 공부하는 척해. 자, 여기까지. 퇴근하셔, 퇴근.